최근 IT 분야에서 가장 뜨거운 주제는 바로 챗 GPT입니다. 공개 2달 만에 월 사용자 1억 명을 돌파할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과연 챗 GPT는 앞으로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까요? 안녕하십니까? 아제노드 오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제노드 2D입니다. 오늘 주제는 장안의 화제인 챗 GPT군요. 예. 이게 공개 초기에는 아는 사람들만 이제 아는 정도였는데, 이게 지금 워낙에 급속도로 이게 사용자가 늘어나서, 이거 지금은 이제 공중파 메인 뉴스에서도 시리즈로 다룰 정도로 이거 굉장한 화제 아닙니까? 특히 구글 CEO가 위기 상황이라고 선포했다는 점이 더 놀라웠어요. 원래 이쪽 분야 하면 구글이 최강 아닙니까? 예, 검색 엔진은 구글이 넘사벽에 위치해 있죠. 오랫동안 이 위치를 지켜와서 사실상 독점인데 그게 위태롭다는 말이 나올 정도니 이 챗 GPT가 얼마나 혁신적인지를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저도 잠깐 사용해 봤는데 정말 좋던데요. 정말 사람이 대화하듯이 정보를 알려주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기존 검색 엔진들은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문장 형식도 된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단어의 조합에 가깝게 검색을 하는 거고, 그 결과로 나온 다른 사이트들을 이제 본인이 직접 일일이 보고 거기서 이제 정보를 이제 선택해야 했다면은, 이 챗 GPT는 그냥 원하는 내용을 그냥 바로 자연스러운 인간의 문장으로 설명을 딱 해주고, 구체적인 요구사항이나 또 비슷한 요구사항들을 더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또 바로바로 또 대답해 주니까 매우 편하지요. 그러니까요. 내용을 요약해달라거나 더 자세히 얘기해달라고 해도 다 해주고. 예. 구글 같은 검색 엔진에서는 그거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 검색 엔진은 만약에 어떠한 과제를 한다고 하면은 그 과제를 하기 위해 참고하는 백과사전 같은 수준이라면은 이 챗 GPT는 생성 인공지능답게 아예 과제를 창작해 주는 수준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학생들이 이 챗 GPT로 리포트 써준다고 해서 난리 아닙니까? 심지어 챗 GPT로 한 건지 아닌 건지 찾아주는 것도 등장했다면서요? 이게 미국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발견됐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발견되어서 전부 빵점 처리했다고 합니다. 아, 진짜요? 예. 벌써 우리나라에서도요? 예. 심각한데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GPT 제로라고 GPT로 작성된 것인지 찾아주는 것도 이제 등장을 했는데 아직 정확하지는 않고요. 특히 이게 단어 몇 개 수정하고 그러면은 이게 알아내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니까 오픈 AI 측에서도 GPT 제로 비슷하게 이제 판별해 주는 것이 나왔는데, 이것도 아직 완전하지는 않다고 합니다. 벌써부터 악용하는 사례들이 등장하는군요. 예. 아무튼 일단 챗 GPT가 정확히 어떤 겁니까? 이거 개발했다는 오픈 AI는 우리가 예전에도 여러 번 소개해 드렸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오픈 AI와 거기서 개발한 언어 모델 GPT에 관해서는 저희 체포편이나 언어편 그 전에도 몇 번 얘기했었죠. 조회수가 별로 안 나와서 부분이 별로 없을 것 같지만. 그렇죠. 예. 아무튼 우선 오픈 AI는 인공지능 연구를 위해 설립된 비영리 단체였습니다. 과거형을 쓴 이유는 지금은 영리법인을 따로 만들었기 때문이고요. 여기 초기 공동 설립자 중 한 명이 일론 머스크입니다. 네, 그랬다고 들었었습니다. 예. 하지만 일론 머스크는 2018년경에 이사회에서 그만뒀고요. 오히려 지금은 오픈 AI가 이름처럼 개방적이지 않다면서 오픈 AI 비판하는 입장이에요, 지금. 클로스드 AI인가요? 예. 다만 아직까지 지분은 갖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GPT가 트위터에 있는 정보 수집 못해 가도록 막는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아무튼 이 오픈 AI에서 개발한 딥러닝 기반 자연어 생성 모델의 이름이 GPT입니다. 제너레이티브 프리트레인드 트랜스포머의 약자고요. 사람이 구사하듯이 자연스러운 문장을 만들어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챗 GPT가 그냥 바로 이 GPT라고 아시는 분들도 있는데, 챗 GPT는 이 GPT의 버전 3.5를 이용해 만든 챗봇, 즉 대화형 인공지능이고요. 이 GPT는 챗 GPT 이전에도 이미 다른 쪽에 상용적인 목적으로 도입된 적이 있었는데, 2011년에 GitHub 코파일럿이라고 이제 프로그래머들 이용하는 사이트인데, 여기서도 프로그래밍 코드 생성 서비스에 이용되었어요. 이게 버전명에서 보듯이 GPT-1, GPT-2 등의 이전 버전도 있었고요. 현재 버전은 1750억 개의 매개 변수와 98개의 레이어를 갖고 있습니다. 1750억 개의 매개 변수와 98개의 레이어요? 예. 그럼 어떻게 지금과 같은 자연스럽게 정보 전달이 가능한 겁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큰 원리는 기존의 검색 엔진들과도 이제 비슷하다고 볼 수는 있어요. 웹 크롤링이라고 이제 웹을 막 떠돌아다니면서 해당 내용들을 수집해서 그걸 다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사용자의 요구에 맞는 내용을 찾아주는 것이니까요. 네. 다만 이제 기존의 시스템은 앞서도 말했듯이 단어 위주로 이제 해당 단어를 포함하는지 여부로 이제 가리죠. 물론 오타라든지
그 뭐 비슷한 단어나 내용 정도는 그 지금 있는 그 검색 엔진도 그 알아서 찾아주는 정도의 인공지능을 갖고 있지만 이 생성 AI로 된 그 GPT는 그 딥러닝으로 학습한 그 자연어 처리 기능으로 그 사용자의 요구 및 해당 내용을 그 사람이 대화하듯이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이 차별적이죠. 자연어 처리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어렵죠. 그 딥러닝 원리에 대해서 다루자면은 뭐 하루 몇 년 해도 모자라니까 여기서 이제 간단히만 설명드리자면은 네. 이 GPT는 그 문장을 구성할 때 이 다음에 어떤 단어가 어떤 것이 가장 적당할지를 학습하고 그 예측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기 위해서 앞서 말한 것처럼 그 웹 크롤링 데이터 사이트인 그 커먼 크롤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와 그다음에 그 위키피디아의 그 모든 자료를 습득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그 단순한 채팅 기능의 챗봇인 줄 아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루다나 그 심심이 같은. 예, 맞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어서 아니 저게 왜 구글이 비상사태를 선언하느냐 하는 그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렇죠. 그 실제로 보면 이게 그 기존의 포털의 그 패러다임을 바꾸고 그 역할을 대체할 완전 그 게임 체인저격 물건 아닙니까? 그렇죠. 특히 뭐 생성 인공지능답게 뭐 시를 쓴다거나 뭐 그 각종 레포트를 만들어 준다거나 특히 이게 프로그램 코드를 작성해 주는 등 대단히 유용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프로그램 코드까지요? 예. 물론 이 챗GPT도 오류는 있어요. 그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고 또 그러는 경우가 또 의외로 좀 많은 편입니다. 그 저도 직접 겪은 건데 그 어떠한 기능을 갖는 이제 그 코드의 예제를 알려달라고 하니까 그 관련 코드를 쫙 짜주더라고요. 프로그램 코드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계속 그걸로 발전을 해갔는데 그 발전해가는 과정 중에 그 챗GPT는 그 어떠한 특정한 라이브러리라는 거는 이제 그 미리 작성된 그 재사용 가능한 코드거든요. 네. 그 예제를 보여줬는데 그 정작 제가 그 해당 라이브러리 사이트에 검색해 보니까 그 라이브러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자신이 틀렸다, 실수다라면서 이제 사과를 하면서 그런 해당 라이브러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해당 라이브러리가 있다고 여태까지 해서 얘기한 내용들은 다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겠네요. 예. 그 후에 제가 그래서 다시 이제 그러한 기능의 코드를 작성해 달라고 하자 그때는 이제 앞에와 다르게 그것은 이제 자신의 한계를 벗어난다면서 그 코드를 직접 작성하는 거 대신 그냥 이런저런 식으로 만들어라라고 그 작성 절차를 소개하는 정도에서 그치더라고요. 사과를 한 게 다행이긴 한데. 예. 근데 그건 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 결국 그 챗 GPT도 그 이제 웹상에 있는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다 보니 그 부정확하거나 그 또한 그 정보 수집 과정에서도 약간의 오류가 있다고 보여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처음에는 존재하는 라이브러리라고 했지만 지적하자 뭐 바로 알아채고 이제 그런 것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은 그 없는 것은 알고는 있는 것 같은데 첫 질문 때는 이거와는 또 다른 케이스로 알고 있어서 그렇게 잘못 대답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르게 이해한 거네요. 예, 그럴 수도 있다고 보여요. 아무튼 뭐 처음부터 자신이 틀린 정보를 전제해서 대답을 그렇게 계속 해오다가 그게 사실 틀렸으니까 그 앞에 여태까지 보여줬던 내용들은 다 전부 그냥 무용지물이 돼버린 거죠. 100% 신뢰하기는 아직 무리가 있는 것 같은데. 예, 그 사실 정보라는 것이 좀 그래요. 그 현재는 그 정보의 홍수 시대 아닙니까? 그렇죠. 하지만 그 어떤 정보의 이 품질을 가늠한다는 것이 어려워요. 정보의 품질을 측정하려면은 또 다른 정보가 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그렇죠. 그 정보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 다른 정보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 정보가 정확한지 아닌지 알기가 어려워요. 뭐 예를 들어 뭐 건강 관련 유튜브 등 뭐 보시면은 그 말들이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뭐 이 음식은 이 질병에 좋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디서는 또 그 음식은 그 질병에 안 좋다고 막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죠. 뭐 헬스 같은 거 할 때 하는 그 뭐 스쿼트나 그 데드리프트 자세도 다 제각각이에요. 뭐 그리고 어떤 유튜버는 뭐 헬스 트레이너도 믿지 말라고 하는데 그럼 그 말을 하는 사람의 말을 또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니까 뭐 위키pedia 뭐 나무위키 이런 것들 다 100%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니 그 웹상의 정보를 학습하는 모델은 결국 뭐 완전히 정확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사실 좀 불가능에 가깝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좀 애매한 대답 후에는 대부분 그 여러 시각이 있다는 등 뭐 지금 제공한 정보를 그 전적으로 신뢰하지 말라는 등 뭐 그런 말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그 굉장히 좀 그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는 말을 많이 붙입니다. 뭐 전문가들도 의견이 갈리는 시대인데 뭐 이라고 뭐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는 없죠. 한국어도 되던데 이건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이게 챗GPT에서 이게 한국어가 가능하다 보니까 이게 그 질문을 영어로 번역하고 대답을 뭐 다시 한국어로 번역하는 걸로 아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 그 이게 영어로만 된 데이터를 학습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 온갖 웹상에 그 한국어 정보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내용들을 다 학습했기 때문에 한국어로도 이제 질문하면 대답이 가능한 거지만 다만 아무래도 이게 그 한국어로 된 정보보다는 그 영어로 된 정보가 더 많다 보니 그 같은 내용도 이제 한국어로 하는 것보다는 그 영어로 대화하는 것이 내용이 더 상세하고 정확한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한국어는 그 한국어 웹상에서 찾는 거군요. 그렇죠. 구글에서도 그 바로 그 자체 모델을 도입해서 그 새로운 인공지능 챗봇을 내놓는다고 했잖아요. 예. 다급하지요 지금 그 뭐 여기 온통 여기저기서 챗GPT 얘기뿐인데 특히
구글 하면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검색 엔진의 독점적 그 위치에 있고 또 알파고라든지 뭐 그런 인공지능 분야도 그 최고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아, 당연하죠. 그러니까 완전히 한 방 먹은 상태입니다 지금. 그 이번에 그 자체 그 람다라는 언어 모델로 된 그 바드라는 이름의 그 챗봇 기술을 소개하면서 그 수준으로 그 서비스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소개하는 영상에서 바드의 대답에 오류가 있다고 해서 주가도 대폭락하는 불상사가 벌어졌어요. 예. 완전히 좀 망신에 좀 뻗쳤지요. 그 다른 것도 아니고 그 소개하기 위해 그 질문한 문장에 대한 대답에 오류가 생긴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질문에 그 제임스 웹 망원경에 대해 그 설명해달라는 그 내용이 있었는데 그 대답의 일부가 그 최초로 태양계 밖의 행성을 촬영한 것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 물론 이제 그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그 챗 GPT도 뭐 이런 오류는 뭐 많이 있고요. 또 웹상의 오류는 뭐 언제든지 이런 엔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지만 그래도 이게 그 공개 행사 때 선보인 것이 이렇게 됐으니까 뭐 완전 체면꾸겠죠. 아, 그게 문제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일단 구글은 그 매개 변수 숫자는 챗 GPT보다는 조금 적어요. 하지만 뭐 큰 차이는 아니고요. 그 2021년까지 데이터만 학습한 챗 GPT에 비해 그 자신들의 그 바드는 가장 최신의 정보도 대답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럼 그 구글만 준비하고 있진 않을 텐데요. 뭐 다른 업체들은 어떻습니까? 저희 예전에도 소개시켜드렸었는데 그 페이스북으로 유명한 그 메타에서는 그 블렌더봇이라고 있습니다. 블렌더봇이요? 예, 이것도 그 구글의 바드처럼 그 최신 정보도 활용할 수 있고 또 그 단기 기억 정도만 가능한 챗 GPT에 비해 그 사용자별로 그 기억을 다 장기적으로 저장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그런 말이 무색하게 그 최신 정보도 활용한다면서 뭐 아직도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 대답의 품질도 이제 굉장히 형편없어서 이걸 욕을 바가지로 먹었어요. 뭐 이런 업체들은 항상 이런 혹평을 들을 때마다 하는 말이 아직도 학습 중이고 오류를 이제 수긍하고 있다 이러면서 일단 넘어가긴 했는데 평가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런 그 미국 빅테크 말고 뭐 중국에서도 뭐 준비한다는 것 같던데요? 네, 그 일단 그 뭐 중국의 그 네이버, 구글이라 할 수 있는 그 바이두 있지 않습니까? 바이두 알죠? 그 거기서 이제 3월부터 그 어니봇이라는 이름의 그 인공지능 챗봇을 공개한다고 했습니다. 어니봇이요? 예. 갑자기 막 등장할 것 같은데요? 그건 아니고요. 그 이건 그 이미 그 2021년에 그 어니 3.0이라는 모델을 공개한 적이 있었어요. 그 당시 매개 변수는 그 100억 개 정도였습니다. 그 챗 GPT에 비하면 많이 적네요. 네, 그렇긴 한데 그 뒤로 더 개량을 했겠죠. 그리고 그 외에도 그 이전에도 또 한번 소개했었던 그 GPT-3의 그 10배의 매개 변수로 그 개발 중이라는 그 1조 7,500억 개의 그 매개 변수로 개발 중이라는 그 우다오 2.0이라고 있습니다. 그때 한번 소개시켜 주셨잖아요. 뭐 실제 성능은 근데 공개해봐야 알겠죠. 그리고 뭐 한국 기업들도 이제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요즘 장안의 화제인데 그러다 보니 이제 그 네이버에서는 그 서치 GPT라는 이름으로 그 비슷한 서비스를 그 상반기 중에 선보이겠다고 했습니다. 서치 GPT요? 그 요즘 이름이 좀 갖다 뺏긴 티가 많이 좀 나죠. 이게 그렇게 갑자기 만들어서 나올 수 있는 겁니까? 아, 그거는 아니고 그 다른 업체들도 다 개발 중에 있었겠죠. 아무튼 그 이미 인공지능 챗봇 개발은 뭐 예전에 마이크로소프트, 테이 등등 뭐 그때부터 있어 왔고요. 다만 이게 그 최근 이제 굉장한 화제가 되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그 대항막적으로 다급하게 내놓는 감은 좀 있죠. 그 앞서 말씀드린 구글 그 바드 망신당하고 또 그 다급하게 내놓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예전 그 알파고부터 해서 그 자율주행의 테슬라봇 등등의 그 챗 GPT 등등을 보면 정말 그 인공지능의 발전이 대단한 것 같아요. 정말 기술적 특이점이 다가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뭐 그런 얘기들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이 챗 GPT의 미래와 그에 따른 그 기술적 특이점 시대에 대한 얘기는 그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엄청난 충격을 가져온 그 챗 GPT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음 편도 기대해 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아제노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영상 유익하게 감상하셨는지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제너드였습니다. 편안한 일상 되세요.